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70대 할머니 한 분이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에게 면박을 당하셨습니다. 좌석에 가방을 놓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핀잔을 들으셨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화내지도 위축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내릴 역이 되자 담담하게 일어나 수고하세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내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은 분명 기분이 상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순간의 불쾌함이 하루 전체를 망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감정적 상황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갈 때, 이럴 때마다 감정에 휘둘려 하루를 망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첫 번째는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힘입니다. 지하철 할머니가 보여주신 평온함의 첫 번째 비밀은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있다고 인식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화가 나면 화에 끌려다니고 슬프면 슬픔에 매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요한 일을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운함과 화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때 나는 화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화가 나를 지배합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과 걱정이 함께 있구나라고 인식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감정들을 마치 손님처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찾아왔네. 왜 왔을까? 아, 자녀가 걱정되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이렇게 감정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단단한 사람들은 감정을 지나가는 날씨처럼 여깁니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에서 대응으로 전환하는 지혜입니다.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응에서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응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바로 화를 내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즉시 절망합니다. 마치 무릎을 톡 치면 무의식적으로 다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반응입니다. 하지만 대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응하는 사람은 즉시 절망하고 울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대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당연히 충격을 받지만 잠시 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같은 상황이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충동과 실제 행동 사이에 6초의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확률이 7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6초가 바로 반응에서 대응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해도 시간이 많아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하나의 선택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만들기입니다. 지하철 할머니가 보여주신 평온함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에게 많은 고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는 자책과 우울에 빠져 몇 년을 힘들게 보내셨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그 실패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어.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경험이 필요했던 것 같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패도 현재의 작은 불편함도 그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파도가 와도 깊은 바다미처럼 고요합니다. 표면은 출렁일 수 있지만 깊은 곳의 평온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중심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오늘 무엇을 느꼈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고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내면의 중심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여유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감정 자체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단단한 사람들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화가 날 때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슬플 때는 지금은 슬픔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깁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화는 지금 내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이고, 슬픔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75세 할머니의 깨달음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하며 자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속상하구나. 이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하고 들어본다고 해요. 그러면 감정이 금방 정리된다고 합니다. 억지로 없애려 할 때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감정은 강물과 같습니다. 막으려 하면 넘쳐 흐르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감정 조절법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며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3번 내 감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를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 정도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분 나쁨이 아니라 실망, 불안, 짜증,
서운함 같은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면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구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되어서 실망한 거야.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면 대처 방법도 달라집니다.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는 호흡 조절을 활용해 보세요. 들이쉴 때 4초, 잠시 멈춤 4초, 내쉴 때 6초의 리듬으로 5번 반복하면 감정의 강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호흡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율신경계 기능 중 하나이며, 호흡을 조절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자신만의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오후 3시경 며느리가 아이들 교육 방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했을 때 서운함과 짜증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때 내 경험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음에는 먼저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 의견을 차분하게 표현해보자.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패턴을 파악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경계 세우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그 감정이 자동으로 나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냉정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되 그 감정에 내가 휩쓸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특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아 짜증을 낼 때, 배우자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 우울해할 때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아파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힘든 감정이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듭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들려주신 경험담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예전에는 내가 더 조바심을 내고 걱정했다고 해요. 며느리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지고, 며느리가 짜증을 내면 나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힘든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에 내가 휩쓸리지는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내가 평온해야 며느리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저 사람은 지금 화가 난 상태구나. 나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이는 저 사람의 감정이지 내 감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의 감정을 내가 책임질 필요도 해결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공감은 하되 동조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그어 이것은 상대의 감정이고 이것은 내 감정이다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7번째는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의 평정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현재의 평온함을 잃게 됩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의 깨달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미래 걱정에 빠져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과거의 실수들을 후회하느라 현재의 소소한 행복들을 놓쳤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손자와 함께 있는 이 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순간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다고 해요. 단단한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를 인정하되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보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면 또 다른 생각이 왔구나 하고 인정한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감정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화가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면 손에 땀이 나며, 슬프면 목이 메어옵니다. 단단한 사람들은 이런 몸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몸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움츠러들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깊게 숨을 쉬면 마음도 함께 이완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자세가 펴지고 호흡이 깊어지는데, 이런 몸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만들어주면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몸풀기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산책은 특히 효과적인 감정 조절 방법입니다. 70대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젊을 때는 화가 나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화가 나면 공원을 한 바퀴 걷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이 나서 빠르게 걷다가 점점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걸음도 느려진다고 해요. 30분 정도 걸으면 화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마음이 맑아져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걷다 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나무와 풀,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9번째는 수용과 저항 사이의 균형 찾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슬퍼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감정은 더 강해지고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단단한 사람들은 감정을 저항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감정이 오히려 빨리 지나갑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감정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되 비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해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내가 특정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 감정을 인정한다라고 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마치 구름처럼 하늘을 지나가는 것으로 상상해 보세요.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만 결국 지나가듯이 감정도 잠시 머물다 지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나 사람으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울 것 같다. 잠시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은 성숙한 대처법입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 잠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작은 성공을 통해 단단함 쌓아가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은 근육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키워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위기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상의 작은 짜증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하철이 지연될 때
음식이 늦게 나올 때, 인터넷이 느릴 때 같은 상황에서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화를 내봐야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이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보자. 예를 들어,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라며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도 내 시간이야.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기록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마트에서 계산이 오래 걸렸는데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텐데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 며느리가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즉시 반박하지 않고 한번 들어볼 수 있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을 하나씩 쌓아가면 점차 더 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지하철 할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평온함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은 연습과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단단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죽음의 길이고 유연한 것은 생명의 길이다. 감정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마세요. 물처럼 유연하게, 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런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꾸준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어오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 파도에 휩쓸려 고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견뎌내기도 하셨겠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게 감정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 쉬고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를 물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조용히 앉아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하루 중 한 번은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막연한 기분 나쁨이 아니라 실망, 서운함, 걱정, 두려움 같은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며 쌓인 감정의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린 손자, 손녀들이 때를 써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웃으며 받아주시잖아요. 그처럼 자신의 감정에도 너그러우세요. 감정이 올라와도 내가 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며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에너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가는 지혜 말입니다. 단단함이란 바위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나무처럼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단단함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시련과 아픔, 기쁨과 감사함이 모두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 자산입니다. 이제 그 힘을 깨우고 키워나갈 시간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전진해 나가세요. UCLA 감정연구소의 마크 브레킷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건설적으로 활용한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의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